학회 회원분들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빨리 코로나 저기 없어져서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동영상 찍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거를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형화해서 뭐 별도 작업이든 꾸준하게 좀 이거를 찍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원로 교수님들 필드 또 자주 가시는 분들 섭외해서 자주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재밌고 의미 있게 내용을 좀 만들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볼게요. 하여튼 오늘 여기 박사님 두 분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거 말씀. 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양성규입니다. 네, 이 군초학회 야외 조사를 회원분들이랑 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보고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송우라고 합니다. 저 식물분리학을 양 박사님이랑 같이 전공을 했고요. 제가 전공한 이 전공을 살려서 군초학 회원분들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최고야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자원조사할 곳은 공주하고 대전에 걸쳐서 있는 계룡산의 대전 쪽 자락인 수통골입니다. 계룡산에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중에서 한 800종 정도가 분포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어떤 식물을 볼 수 있을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조금 뒤늦게 합류하신 이지혜 교수님, 좀 가까이 와서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본초학회 정회원은 아니지만 네, 회비는 벌써 냈었답니다. 네. 탐방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탐방 경로는 이 수통골 계곡을 따라 수통폭포를 찍고 비계산을 거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뭐 식물 조사하면서 자원 조사하면서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땀 좀 나겠네요. 폐쇄가 달리는데 없네요. 네. 남산 제비꽃입니다. 편집통으로 좀 드러내주세요. 편집하라고 하지만 편집하지 않고 써먹어야지. 나중에 뭐 무삭제본도 있고 10든 어렵든. 네,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청미래 동굴입니다. 우리 약으로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토복령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발개라고 하죠. 식물체에 가시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네. 네, 쇠물풀의 나무입니다. 우리 한약재로 쓰는 물풀의 나무 종류 수피를 진피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쓰고 있죠. 청열약이죠. 일반 물풀의 나무하고 쇠물풀의 나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쇠물풀의 나무는 이 수엽 이 하나의 잎인데요. 이게 한 장의 잎인데 보면 7개 수엽이 7개 또는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리고 물풀의 나무는 수엽이 끝에가 동그란데 얘는 이렇게 뾰족한 잎이 전체적으로 뾰족한 장타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또 이 쇠물풀의 동화는 검정색 그 겨울 눈 인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에 쇠물풀레가 물풀레보다 흔한가요? 둘 다 납니다. 쇠물풀레는 근데 조금
높은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예. 물풀의 나무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물풀의 나무가 제일 흔하군요. 새총 관심 없으시죠? 네. 네. 노루발풀. 노루발입니다. 우리 녹제초? 양명으로는 녹제초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녹함초라고 부르죠. 실제 유통되는 약재는 아니지만 약전에는 가만 있습니다. 있어. 이것도 많이 본 건데. 막 등산도 아닌 데로 이제 막 가고 있죠. 수첩나무는 이거 뭔가 많이 본 것 같아. 네? 이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아, 맞아. 새 생강- 발바닥 모양으로 생겼어. 생강나무고요. 이 이파리를 또는 줄기를 잘라서 냄새를 맡으면 생강나무 냄새가 난다 해서 맞아, 생강나무고요. 양명으로는 봄철에 이 잎이 나기 전에 어린 가지를 황매목이라고 네, 해서 약으로 씁니다. 실제 유통은 안 되죠. 삼산풍, 황매목. 네, 삼참풍 또는 삼초풍이라고 중약대사전에는 실려 있고요. 잎을 어떻게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참나무 종류인데 참나무 중에서 이 나무는 이게 뭐라고? 신갈나무? 네, 신갈나무라고 합니다. 신갈나무 수피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같은 속에 속하는 참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 굴참나무는 방금 보신 신갈나무하고 수피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아주 코르크가 두껍게 발달되어 있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고요. 깊이 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잎 모양도 장타원이야. 이모양 저울지가 돼. 신갈나무. 신갈나무의 잎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신갈나무는 여기 보시면 잎자루가 이렇게 짧고요. 잎자루가 뭐 거의 없다시피 뭐 5mm 미만 이 정도 짧고 잎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부채처럼. 근데 굴참나무는 저기 장타원형 잎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은 속에 속하지만 전혀 다른 모양이라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나무 종류 중에 우리나라 산에 제일 흔히 있는 개온나무입니다. 네. 꽃도 잘 보이나? 꽃 화면이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다. 일반 온나무 흔히 참온나무라고 하는 종류에 비해서 수액 그러니까 건칠이 생산이 잘 안 되죠. 개온나무는. 그래도 옷에 민감한 사람들은 개온나무만으로도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금방꽃 패스. 여기는 조선나무 없나? 예, 봄철에 두릅을 먹죠. 두릅순을. 이 두릅나무에 새싹이 나서 아직 펼쳐지기 전에 열이 있는 상태일 때 나물로 먹습니다. 지금은 다 펼쳐가지고 못 먹죠. 참두루. 네, 흔히 개두릅 그러면 엄나무고 땅두릅 그러면 독활이고 참두릅 그러면 이 두릅나무를 가리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맥 사이사이에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가 뒤쪽에 있고요. 발달되어 있고 지나가다가 찔리면 많이 아픕니다. 특이하네, 진짜. 중국어로는
총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뿌리 껍질을 총목피라고도 하고요. 인삼도 이 두릅나무과에 속하죠. 아이고, 숨차네. 아유,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돌계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곡을 따라서 가서 능선 따라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반대로 계단을 따서 올라가서 계곡 따라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네, 아까 쇠물풀레가 있었는데요. 그냥 물풀레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쇠물풀레 나무는 잎이 어땠죠? 뾰족했죠? 네, 잎이 장타원형이었는데 뭐 물풀에 나무 잎 모양이 좀 그 변이가 엄청 많은데 여기 쇠물풀에 비해서 잎이 끝에가 둥그랗고 약간 주걱 모양이네요. 네. 이 소엽수는 7개에서 9장 정도 소엽도 구성이 됩니다. 좀 더 많은 편이군요. 네. 아이고 숨찹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마스크 한 채로 산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누리장나무. 하트 모양으로 잎이 있는데 산에서 흔히 이런 하트 모양 잎인 것을 볼 때 세신, 그러니까 적도리풀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비꽃 종류에도 이렇게 생긴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제비꽃이라고요? 네, 얘는 고깔제비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고깔제비꽃은 조금 이른 봄에 꽃이 펴서 잎이 이렇게 고깔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고 해서 되게 잘 말고 있습니다. 제가. 고깔처럼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고깔제비꽃이라고 하고요. 그 족도리풀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족도리풀은 뿌리에서 잎이 2장씩 나오죠. 얘는 다 하나씩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잎에 이렇게 거치도 있고요. 족도리풀은 매끈한 반면에 거치도 있고. 그게 더 확실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고깔 제비꽃? 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초입니다. 산초나무하고 초피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산초나무는 가시가 마지막은 거? 호생하죠. 호생. 초피나무는 가시가 마지막에. 입자로 밑에 대생을 하고 있고요. 초피는 다른 말로 경상도에서는 제피라고도 부르는데 산에 흔히 있는 거는 초피보다는 산초가 이렇게 많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잎이 어린 잎일 때 따다가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아주 향긋하니 맛있습니다. 똑같이 있는 산딸기. 옆에 산딸기가 있네요. 산딸기는 북한 약전에서는 산딸기 열매를 복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복분자 딸기 따로 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복분자의 일종으로 대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있다 보니까 산에서 조금 푸시라가 네, 잠깐 쉽니다. 원래 보통 산에 갔을 때는 50분 산행에 10분 휴식 또는 30분 산행에 5분 휴식이 원칙인데 저희는 이사님들하고 교수님들 나중에 산에서 꼭 봬요. 네, 저희가 자주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같이 모일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소규모라도 자주 자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오고 싶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4명만 앉아있죠. 가시. 이게 청가시덩굴, 가시가 일자로 잎 모양도 모양이고, 확연히 다르네. 또 약간 종이 느낌의 잎이고요. 뾰족하네 같이 그럼.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청미래덩굴은 잎이 약간 가죽질이고 약간 둥글고, 맨질거리기도 하고. 네, 가시는 약간 구부러지는 모양으로 보이죠. 약으로 쓰는 건 청미래덩굴이 아니고 청가시덩굴이 아니고 청미래덩굴입니다. 청가시 동굴에 많은 짜야 되겠다. 근데 뭐 방금 봤던 청가시 청미래덩굴과 같은 속에 속하는 선밀나무. 선밀나무입니다. 밀나무라고는 다르죠. 네, 밀나무는 동물성이고. 젊은 분이 많은 짜야 되겠다. 근데 뭐 방금 봤던 끝도 없고. 청가시 청미래덩굴과 같은 속에 속하는 스밀락스 속의 선밀나물입니다. 밀나무라고는 다르죠. 네, 밀나무는 동물성이고요. 얘는 서 있기 때문에 동물성이 안 되는 선밀나물. 선밀나물과 청가시덩굴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청가시덩굴이랑 청미래덩굴은 목본 식물이고요. 목질화가 되고 얘는 이렇게 풀입니다. 그래서 네. 겨울이 되면 지상부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이듬해 봄부터 또 지상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청미래덩굴이랑 청가시덩굴은 겨울에도 지상부가 그 목질화된 지상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밀나물은 나물이죠. 풀이란 뜻이죠. 밀나물도 풀이고요. 그렇군요. 네, 계룡산 산 중턱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식물이죠. 목련과에 속하는 일본 목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마그놀리아 속 식물 중에서 가장 이파리가 크죠. 그래서 잎이 딱 봤을 때 한 뼘이 넘어간다. 그러면 목련, 일본 목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목련의 수피를 우리 약전에서는 후박이라고 하고 있죠. 원래 후박은 중국에 있는 천후박인데, 천후박과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 일본 목련의 후박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보통 화후박 또는 일후박이라고 부릅니다. 유효성분 함량은 천후박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래서 대용약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죠? 네, 둥글레 속에 속하는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네, 이 죽대는 이렇게 보시면 이 화경이 잎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좌우로 길게 뻗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둥글레는 이렇게 밑에를 원줄기를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각이 져 있어요. 둥글레는 각이 져 있고 이 죽대는 이렇게 매끈합니다. 동그랗게. 둥글레가 오히려 매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둥글레 속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동의보감에서는 황정의 약재 밑에 한글로 죽대불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 죽대 뿌리를 황정으로 썼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청천갈고리 둥글레나 진황정을 제외한 나머지 둥글레 속 식물들은 전부 옥죽이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죽대도 옥죽이죠, 결국은. 솜대랑은 또 뭐 차이가 또. 순대는 다른 속 식물이고요. 순대는 이 둥글레 죽대, 이 둥글레 속은 또 마디에서 이 꽃이 달리는데 풀솜대 말씀하시는 솜대는 풀솜대는 끝에 원줄기 끝에 네, 꽃이 네, 저기 화소가 달립니다. 솜대. 네, 방금 전에 봤던 죽대와 같은 둥글레 속 식물과 혼동하기 쉬운 게 이런 애기나리 종류죠. 이것은 무슨 애기나리? 큰 애기나리인데요. 네. 일단 애기나리 속은 큰 애기나리, 뭐죠? 윤판나물 아저비가 있는데 이렇게 그 원줄기 끝에
여기에 꽃이 달립니다. 꽃 2개가 달리는데, 아, 2개. 네, 이게 핀 게 없네, 여기는. 그리고 둥글레는 아까 보셨다시피 죽대숙처럼 마디마디에 꽃이 달리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아무 때나 개화하기 전에도 딱 펼쳐봤을 때 꽃이 없으면 전부 다 애기날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뭐, 입모양도 다르고요. 입모양도 다르고. 말로 뭐, 표현할 방법이 네, 없어요. 이렇게 뭐 마디, 이게 뭐 절간 보면 이렇게 뭐 능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아예 속이 색이 다르죠. 다른데, 네,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큰 애기날이랑 애기날의 차이는 큰 애기날이 가지가 갈라집니다. 네, 여기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여기 꽃이 열매가 있네요. 네. 네, 끝에 2개가 달리는데 하나도 달릴 수 있겠죠. 네. 애기나리는 이게 가지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없다가도 있고. 예,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암나무입니다. 개암나무 열매를 진자라고 해서 옛날 동의보감에도 나오기는 하죠. 근데 실제 우리 약으로 쓰기보다는 저기 터키나 이런 서양 쪽에 있는 개암나무 열매를 헤이즐넛이라고 하죠. 헤이즐넛 커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개암나무도 그것과 같은 속에 속합니다. 한약재로 페란으로 쓰는 게 등골나물 속인데요. 벌 등골나물과 중 등골나물이 우리 약전에 실려 있는데 대단히 분류하기가 어려운 게 이 등골나물 속입니다. 그래서 분류학 전공하신 박사님들도 이 등골나물이 무슨 등골나물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뭘로 추정하시나요? 자, 이런 거 이제 자료를. 네, 이게 첨부해서 이 등골나물 속 동정하실 때 이렇게 잎이 이게 한 장입니다. 이게 3개 같아 보이지만 한 장인데 이게 이게 3개로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뭐 그런 그 분류형질로 동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위랑 아래랑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동정하기 어려운 분류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꽃이 피면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동정을 해서 꽃으로는 동정할 수가 있나요? 하겠습니다. 화색도 다르고 붉은색과 네. 흰색과 뭐 그랬나? 네네, 뭐 그때가 되면 동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자원조사 이사님이 또 첨부 자료를 또 활용을 하셔서. 네, 자세한 것은 별점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접골목이라고 부르는 지렁쿠 나무입니다. 딱총나무하고 같은 속이고 사실 지렁쿠나무나 딱총나무나 이 변종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분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지렁쿠나무로 추정? 네, 추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뭐 레퍼런스를 드릴까요? 이 딱총나무는 사실 우리 본초학 하는 분들보다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해리포터를 즐겨 보신 분들은 그 마법 지팡이 중에 딱총나무 지팡이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실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네, 꽤 굵어요. 더덕입니다. 초롱꽃과 식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더덕을 사삼이라고 써놓은 이래로 수백 년 동안 더덕을 사삼의 기원 식물로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더덕을 재배하면서 사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 사삼으로 쓰는 것은 잔대이고 더덕은 양유근 또는 산해라라는 약명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약성을 따지자면은 더덕의 약성은 청열약이 가깝고 잔대의 약성은 보음약이니까 서로 혼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덕 식물의 특징이 뭐죠? 이게 동물성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발이 되게. 그래서 네, 그래서 잎이 옆변 끝에 4개의 부겹으로 구성된 잎이 달립니다. 네. 동물성이고요. 만삼은 어떻게 차이가 있죠? 만삼은 좀 작고요. 만삼도 잎이 4개인가요? 잎이 2개씩 달리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더덕과 만삼이 같은 속이긴 하지만 식물 차이가 외형으로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거 가시면 네. 이제는 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산에 있는 약이라고 해서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서여인데 그게 중국 황제 이름하고 겹친다고 해서 서여라는 이름을 피휘해서 쓰지를 못하게 됐고 그 뒤로 산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됐습니다. 마죠, 마. 동물성 식물이고요. 마에 똑같이 생긴 게 마하고 참마가 있는데 참마는 주로 남해안에 국한돼서 분포하고 있고 중부 지역에는 대부분 그냥 마가 있습니다. 알 수 없음. 동의보감의 낙석등이라는 약재에 한글로 원래 지금 우리가 약전에는 마삭줄이 낙석등의 기원식물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이 담쟁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담쟁이 동굴은 현재는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마삭줄을 낙석등의 기원식물로 쓰고 있습니다. 모양이 전혀 다르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산에서 이렇게 생긴 이파리를 봤을 때 초가 속해 있는 아코니툰 속 식물인가 진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산 제비꽃이라는 제비꽃과 식물입니다. 이파리가 제비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많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 남산 제비꽃의 특징이 뭘까요? 네, 제비꽃 중에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게 남산제비꽃, 단풍제비꽃, 화엄제비꽃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꽃은 흰색 꽃이 피는데 봄에 꽃이 피죠. 그런데 또 이렇게 폐쇄화라는 게 달리기도 합니다. 얘는 꽃이 개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열매로 돼서 여기서 자가 수정을 해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있는 이것도 네,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게 있고 적게 갈라지는 게 있는 같은 개체 내에서 한 개체 내에서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만 가지고 식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약용식물 중에 하고초라는 약으로 쓰는 꿀풀입니다. 이 꿀풀은 쉽게 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꿀풀과는 기본적으로 모든 꿀풀과 식물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져보셨을 때 줄기가 사각이고 이제 잎이 대생한다 이렇게 마주나는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꿀풀과에 속하면서요. 그 다음에 하고초, 이 꿀풀의 꽃처럼 아직은 여기 지금 꽃이 개화를 안 한 것 같은데 꽃이 순형의 꽃입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의 하순과 상순으로 이루어진 꽃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수술 중에 2개가 더 길다 해서 이강인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가 사각이고 잎은 대생, 순형의 꽃을 이루고 있으면서 수술은 4개, 2개의 수술이 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이제 꿀풀과에 속하는 민트 패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향신료로 쓰이는 뭐 애플민트나 스피아민트 이런 민트 종류들이 다 박하 이런 민트 꿀풀과에 속하고 있습니다. 꿀풀도 꿀이 나오나요? 꿀풀도 꽃의 끝에 꿀샘이 있습니다. 꿀샘이 있어서 이 꽃들은 그 수분을 할 때 그런 그 곤충들이 와서 화분을 묻혀서 다른 식물로 해서 수분을 하게 되고, 그 곤충들한테 이 꿀풀에 있는 끝에 있는 꿀샘에서 그 꿀을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꿀 먹을 수 있는 게 사루비아도 대표적인 꿀풀과 식물이죠. 그렇죠. 꿀풀과의 그 살비아 속에 속하는 대표적인 꿀풀과 식물입니다. 네, 사루비아라고 하면 너무 일본 말이고 셀비어 또 네, 우리 단삼도 셀비어 속이죠. 다 쓰는 것이 우리나라 약전에는 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엉겅퀴 한 가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엉겅퀴의 식물학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국화과 식물 같은 경우에 꽃이 이렇게 설상화와 그 다음에 대게 속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국화과 식물에 대해서 네, 엉겅퀴인데요. 옛날엔 산에나 들이나 굉장히 흔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도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엉겅퀴를 양명으로는 대게라고 하죠. 엉겅퀴 속 식물을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우리나라 약전에는 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엉겅퀴 한 가지만 되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엉겅퀴의 식물학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국화과 식물 같은 경우에 꽃이 이렇게 설상화와 그 다음에 반상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엉겅퀴가 속하는 엉겅퀴 악과 식물들은 다 반상화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반적으로 아는 해바라기 같은 경우가 설상화와 반상화가 이루어져 있는 국화 악과에 속하는 식물들이고요. 그리고 상추나 치커리 같은 식물들은 그 설상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구성을 따라서 크게 세 개의 악과로 나뉘는데 이 엉겅퀴가 속하는 악과인 엉겅퀴 악과는 이렇게 반상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꽃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 굉장히 그 침 형태의 가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엉겅퀴가 속한 엉겅퀴 악과 식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엉겅퀴 중에서 지느러미 엉겅퀴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대게란 약재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속이 달라서 네, 비렴이라는 다른 식물로 쓰게 돼 있죠. 그리고 흰무늬 엉겅퀴라는 종류는 요즘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밀크시슬 이 흰무늬 엉겅퀴의 열매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 그냥 있는 토종 엉겅퀴죠. 예, 비렴이라는 다른 식물로 쓰게 돼 있죠. 그리고 흰무늬 엉겅퀴라는 종류는 요즘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밀크시슬 이 흰무늬 엉겅퀴의 열매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네. 아이고 네, 오이풀 예,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도 장미과죠? 네, 장미과. 장미과식물이고 우리는 이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지유라는 약재로 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잘라서 향기를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이풀 이거요. 그럼 지유가 어떤 약재죠? 양혈지혈약이죠. 양혈지혈약, 출혈을 네. 멈춰주는 혈혈성 출혈증에 쓰이는 양혈지혈약. 지유 학명이 어떻게 되죠? 아니 오이풀 학명이 쌍구이 소르바죠. 오피시날리스고 쌍구이 소르바 라틴어로 쌍구이라고 하면은 피라는 얘기고요. 소르바는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흡수한다. 그 오피시날리스 약용으로 사용되는 피를 흡수하는 약초라는 뜻을 학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전부 다 이거를 지혈제로 옛날부터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 계룡산의 빙계산 산자락에 해발 361m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해발 겨우 360m 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온 지 4박 5일째가 되고 있어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좀 멧돼지가 나오면 멧돼지 잡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켜먹습니다. 배달의 민족 되나? 이 지점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한 500m 정도 가면 빙계산 정상이 나오고요. 거기서 수통 폭포를 지나서 수통 계곡으로 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코스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북나무입니다. 북나무는 아까 봤던 개온나무와 마찬가지로 이파리가 기수우상 복엽인데요. 특징은 옆축에 이렇게 날개처럼 기처럼 잎이 옆축을 따라 흐르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옆병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붕나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약으로는 여기에 잎에 오배자 진드기라고 하는 종류의 진드기가 기생을 해서 벌레 집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오배자라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얘는 지금 진드기 감염이 안 돼서 깨끗하네요. 네, 아직 빙계산 정상까지 못 왔지만 경치가 좀 괜찮은 곳까지 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올 때는 힘들었는데 또 여기 오니까 좋네요. 함께하고. 네,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나요?
자주 와야 되겠다 생각해요.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4명이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뭐 그지? 패러글라이딩인가? 그거 하면 딱 어디 있어?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네, 해발 411m 빈계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순탄해. 아이 숨찹니다. 네, 이제 수통골로 계곡을 따라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산하는 길이 황천길이 아니기를. 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끝없는 계단으로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도 내려가면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죠. 보험약 중에서 천문동이 있는데요. 천문동은 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산에 주로 있고, 이런 계룡산 같은 데는 사실은 천문동은 없습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식물은 모양 얼핏 봐서는 천문동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빗자루라는, 정확하게는 방울빗자루라는 종류요. 아, 빗자루다, 빗자루. 네, 그냥 빗자루랍니다. 천문동은 줄기에 가시가 많은데 이 친구는 가시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훑어봐. 가시가 네, 천문동은 이렇게 훑으면 손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빗자루는 가시가 없어서 화끈하고요. 보시고요. 이게 이 화경이 뭐 한 1cm 정도 5mm 이상 길어지면 그게 방울빗자루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화경이 짧기 때문에 빗자루라는 식물입니다. 네. 천문동은 뿌리에 동이뿌리가 발달하는데 빗자루는 동이뿌리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천문동이라는 약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나물 아까 무슨 샌디풀 이빨이 모양이네 저거는. 방금 같네요. 속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약으로 쓰는 속단은 왜 속단이냐고 중국의 선속단인데 우리나라에는 식물 이름이 속단인, 이건 꿀풀과죠? 네, 꿀풀과 식물. 꿀풀과 식물 속단. 약전에는 한속단이라고 돼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면 이건 하늘말라리. 예, 백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합의 대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리 종류 중에 하늘말나리입니다. 말나리가 특징이 말라리, 하늘말라리를 보시면 얘는 참나리군요. 여기 그 주화를 뒤에는 또 보시면 참나리가 있어요. 여기 주화가 달리는 참나리. 네. 참나리하고 말나리하고 다 같은 속식물인데 네. 참나리는 잎이 호생을 하는 건가요? 네, 호생을 합니다. 잎이. 말나리 종류는 잎이 한 군데서 윤생을 하는 건가요? 네, 윤생을 꼼꼼합니다. 하면서 꽃이 하늘을 보면 하늘말라리, 옆을 보면 말라리입니다. 땅을 보는 것도 있나요? 그럼 땅나리. 그 울릉도에 있는 것은 섬말나리고 섬말라리. 그 꽃이 노란색이죠. 네네. 옆에 또 마침 또 이 네. 마 중에 부채마입니다. 부채마. 부채마 종류인데요. 이 아까 그냥 마는 산약이라는 약재로 썼는데 부채마는 같은 속이긴 한데 산약으로 쓰지 못하고 천산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씁니다. 우리 약전에는 없죠. 졸방제일 꽃은 필수? 같은 거죠 이게. 아, 네, 여기 부채마가 있습니다. 아이고,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회장님은 땀을 잠시 흘리는데 마스크를 쓴 채로 세수를 하시다가 정도로 조그만한 동이뿌리가 달립니다. 네, 이 개별꽃이라는 식물인데요. 잎이 4개가 같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덩이뿌리를 태자삼이라고 해서 인삼 3자, 인삼의 대용품과 같은 그런 보기약의 한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뿌리를 씹어서 맛을 보게 되면은 인삼 맛이 좀 나죠. 그래서 중국에서 인삼의 대용품으로 쓰는 개별꽃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수통골 계곡인데 개인 소장이었구나. 비가 안 와서 너한테 물론 아주 바짝 말랐네요.
산은 있지, 내 게 아니라서. 아까 산초에 산초나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피나무가 있네요. 아까 산초나무는 가시가 호생을 하는데 초피나무는 이렇게 보시면 옆병 아래에 가시가 대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파리도 이렇게 좀 주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잎만 보고도 알기도 하는데 저는 잎만 보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가시 확인해야 되는데. 약효로 볼 때는 산초나무보다는 초피나무가 좀 더 약효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드디어 오늘 자원조사, 한약 자원조사를 빙자한 산행, 코로나 시국에 산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마스크 쓰고 무려 6박 7일의 산행을 마치고 정확하게는 한 2시간 정도 산행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본척회 회장님 이영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또 뭐 늦게 출발은 했지만 네, 끝까지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이사님들하고 또 회원님들 같이 다음에 꼭 올 수 있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가 또 없어져서 네, 회원분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리는 일단 동영상을 좀 저희가 찍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잘 좀 편집을 해서 회원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만들도록 하고 향후에도 저희 학회가 채집을 할 때마다 꼭 동영상을 좀 찍어서 네, 자료로 꼭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박사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박사님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고요. 네, 지도 네. 계획은 이렇게였고, 네. 길을 못 찾아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네, 네. 어쨌든 목표했던 코스는 완주를 했습니다. 네, 역순으로. 네, 고생하신 본차학회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송 박사. 이게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서로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약 자원식물에 집중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비 회원, 예비 이사. 옆에서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마무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